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촬영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전용덕입니다. 저는 드림웍스에서 지금 올해가 12년째고요. 그동안 촬영을 담당했던 작품은 쿵푸 팬다 1편, 그리고 슈렉 포레버, 또 작년에 개봉했던 크루드 패밀리랑 현재는 내년에 개봉할 부라는 작품을 하고 있고요. 내년 2월부터는 크루드 패밀리 2 제작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던 거는 1997년이고요. 사실 그때 이렇게 17년 이상을 있을 생각을 하고 갔던 건 아니에요. 한 5년, 6년 계획만 잡고 갔었는데 참 그 삶이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것만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직장을 잃어서 한국에 들어올 뻔하다가 그때 드림웍스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 뒷이야기가 재밌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드림웍스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영화 홍보할 때나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테드 행사같이 이런 소중한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뭐 사실 상상력의 그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웃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과연 27살 나이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하던 제가 과연 이런 미국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서 12년간 이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 눈인데요. 사실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70% 이상은 눈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른쪽 눈만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군대 생활할 때 병장 1호봉 달고 왼쪽 눈을 나뭇가지가 관통하는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왼쪽 눈을 거의 잘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당했던 사고가 제 인생을 확 바꿨어요. 가지고 있던 습관조차도 바꿔버리더라고요. 사물을 일단 관찰을 하고 바라볼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바라봐요. 왜냐하면 양쪽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도 조금 더 깊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걸 할 때 보면 남들하고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게 그때 눈을 다쳐서 그런 일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핸디캡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도 있고 저처럼 후천적으로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나 스스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바꿔나가서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다기보다는 자기 단점을 그것도 본인이니까 안고 그 단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을 개발한다면 어느새 경쟁력이 훨씬 강해진 자신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04년도 봄이었어요. 그때 저희 팀장님이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서 팀장석이 공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저랑 같은 방을 쓰던 베테랑 아티스트가 계셨어요. 저는 그때 아티스트였었는데 그분이 용덕아 네가 가서 팀장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너가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는 게 목표인데 아티스트에서 바로 감독이 되기 힘드니까 팀장이 됐다가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내가 지금 6개월이거든. 회사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가서 팀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평생 잊지 못할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원하는 목표를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 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네가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너는 그냥 네 아티스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데, 만약에 최선의 경우를 생각해서 네가 아티스트가 되면, 아니 팀장이 되게 되면 너는 잃을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안 되면 저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고, 잘 되면 팀장이 되는 거니까 막 그때 피를 막 무지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프로듀서한테 연락을 했죠.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서 미팅을 하겠다고, 그 팀장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프로듀서님이 이제 저보다 훨씬 고참이시죠. 그래서 용도가 왜 왔어? 그래서 팀장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팀장이 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면 너 혹시 리더십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 2년 정도밖에 안 해봤고 미국에 유학 가서 드림웍스에 입사하기 전에 한 2년 반 정도의 생활을 했는데, 제가 사실 팀장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삼형제다. 내가 가운데인데 나는 형 위를 잘 모시고 밑에 내 동생을 평생 리더하면서 내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웃음을 이렇게 지으시더니, 다른 거는 뭐 없냐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나는 과대표도 하고 부학생 회장도 했다. 그래서 학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학과를 잘 리드해 나갔다라고 그랬더니, 그럼 그거 말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게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학교도 아니고 가족관계도 아니면 뭘까 생각해서, 나는 군대를 갔다 왔다. 내가 병장 때 내 밑으로 쫄병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느냐. 내가 그 쫄병들을 다 다스리면서 지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고 많았다고. 결국에는 전 팀장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분이 팀장으로 오셨는데, 정확히 1년 뒤에, 여러분들 쿵푸 팬다 아시죠? 쿵푸 팬다 촬영 감독 팀장으로 제가 진급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급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제가 그때 당시에 프로듀서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회사 이사진과 사장단에 들어간 거예요. 얘는 감독이 되고 싶어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애니까 기회가 생기면 한번 줘봐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얘한테 맡기고 기회가 생기면 줘봐라라고 그런 얘기를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쿵푸 팬다 팀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자신감을 잃고 자신감 없이 팀장 자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이 자리에 제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회의가 들어가는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설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소극적으로 자신 없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게 정말 과연 맞는 말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팔으려고 하면 욕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습, 여러분들 자신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면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웃음인데요. 제가 앞에 나와서 계속 웃었죠. 네, 저는 웃음이 너무 해퍼요. 그래서 제가 웃질 않으면 사람들이 쟤 화났다 그래요. 근데 화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생각을 하느라고 웃지를 않는 건데, 워낙 웃음이 많다 보니까 웃지를 않으면 굉장히 단순하게 쟤는 웃거나 아니면 화났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저는 진지한 자리에 가면 미치겠어요. 알러지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웃겨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풀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전데요. 특히 여러분들 가장 진지해질 때가 언제죠? 여기 당구 치시는 분들 계시죠? 당구 치려고 그럴 때 무지 진지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구장에 가면 그 사람들만 보면 근지러워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저보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용덕아 말겐세이 좀 하지 말라고. 이게 한국말인지 일본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삑살이 나니까 그만하라고.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웃음이 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웃음은 최대한 45분간 긴장된 여러분들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요, 면역력을 증강시켜준대요. 또
잘 아시는 엔돌핀 있죠. 엔돌핀을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심장을 압박해서 혈류를 늘려준대요. 그래서 저는 웃을 때 막 이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스트레스 레벨이 지금 40%로 떨어졌구나. 면역력이 85%로 증가했으니까 15%만 더 웃으면 나는 이제부터 그만 웃어도 돼. 딱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웃는 건 아니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워낙 살다 보니까 남들한테 뭐 안 해요, 못 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틀렸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래 한번 해보자. 아니면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소극적으로 실패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기보다는 성공을 목표로 두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실예가 보니까 여기 있는 저 같아요. 제가 97년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오게 될 때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월트 디즈니에 들어가서 애니메이터가 될 거야 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드림웍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사실 두 개 회사가 굉장히 그 서로 컴피티션이 강한 회사인데 쿵푸 팬다가 끝나면서 디즈니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었어요. 근데 드림웍스가 저를 키워줬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고 거기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내 꿈은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즈니는 갈 수 있었으면 갔던 회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급적 즐거운 일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면서 일이 쉽게 해결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디렉터 체어라고 해서 저게 감독이 앉는 의자인데요. 저는 저 의자를 5년 전에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면서 나는 감독이 되기 전까지는 이 의자에 절대 앉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의자를 구입해서 아직까지 저는 저 의자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방에 있어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저 의자를 놓고 있는데 항상 볼 때마다 언젠가 너를 누르고 말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방에 가끔 친구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의자를 딱 보고 오 용덕 의자 멋져 그래서 딱 앉아요. 그러면 제가 딱 보고 눈을 딱 보고 그래요. 나 그 의자 5년 전에 샀거든. 근데 감독 때문에 앉으려고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 바짝 하고 다시 내려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실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멋지게 봐요. 열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시고 꿈을 가지세요. 어떨 때는 추상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구체화된 꿈과 목표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저곳으로 달려가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등대가 되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거울인데요. 사실 저는 직업 특성상 방에 거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동작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애니메이션을 시킬 때 활용을 하거든요. 1933년도에 그 시인 이상은 거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울 속의 나는 나와는 반대지만 꽤 닮았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진찰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진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참 섭섭하오라고요. 이게 그 현대인의 분열된 자의식을 한탄하면서 쓰신 시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보면 거울 속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남들에게 비춰지고 해석되고 판단되잖아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정말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타인의 시선에서 제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나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았을 때 이 세상 속에
정말 내 이름 석자 딱 남겨놓고 갈 수 있거든요. 이제 뭐 거의 막바지로 이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바꾸는 게 사실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참 굉장히 멋쩍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저한테 내려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용덕아,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단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 오래된 가방 속에 있던 오래된 헤드폰 줄처럼 마구마구 꼬여 있어. 때로는 굴곡진 길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또 다른 지점에 서 있을 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런데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시작하고 실천해 나가면 언젠가 네가 바라던 꿈을 이룩할 거라고 믿는다. PS. 오늘 테드 강의하느라 수고했다. 토닥토닥. 이상 전영덕이었습니다.